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번에 중년의 창업이 어려운 이유라는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거기에 연결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퇴직에도 스펙이 필요하다 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제가 지금 퇴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뭐 창업도 마찬가지고요, 이직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그 사회생활의 변화, 전환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도퇴직, 이직, 뭐 정년퇴직, 뭐 다 해당이 되는 말이겠지만, 그 모든 것들은 준비를 해서 오건 아니면 갑작스럽게 오건 우리는 항상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 소식 아세요? 직장인 평균 퇴직 연령이 49세랍니다 49세. 와, 빠르죠. 이제는 점점 정년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는 연령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결혼 안 하지요? 취업도 잘 안 되죠. 근데 노년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그렇게 되면 시니어 세대, 실버 세대가 점점 늘어난다는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퇴직, 정년퇴직 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질까요?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와는 달리 사회 구조 전반적인 부분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를 해결해 나가고 헤쳐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퇴직에도 스펙이 필요하다. 스펙을 쌓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취업에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네, 연수도 갖다 야 되고, 언어도 돼야 되고, 토익 점수도 높여놔야 되고, 그죠? 사회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너무 할 게 많아요. 자, 그렇다면 그걸로 끝이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인 평균 연령 49세에 퇴직을 합니다. 25세 혹은 20대 말에 취업을 해서 겨우 20년 직장 생활하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너무 황당하죠. 자격증을 공부한다고 취업이 될까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퇴직을 앞둔 분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뭐 하고 계세요 형? 이라고 물어보면 자격증 공부한대요. 또는 프랜차이즈 알아본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퇴직금 가지고 프랜차이즈, 고깃집, 닭집, 치킨집, 뭐 식당 다 차렸다가 자영업자들 폐업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3년 내, 5년 내 폐업률이 뭐 80%내, 90%는 하고 있어요. 살아남는 업종, 살아남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어느 선배의 말처럼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 뭐 공부하세요? 공인중개사.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학습 효과를 통해서 겪은 게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 뭐 학생분들 뭐 다 계실 텐데, 자격증 갖고 있는다고 그게 우리를 먹여 살려줍니까? 모든 취업을 보장합니까? 그것도 활용하고 운때가 맞는 사람, 활용한 사람, 내가 그걸 아주 영리하게 잘 이용해야만이 그 자격증이 나를 먹여 살려줄까 말까 한 세상입니다. 자격증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없고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죠. 단 부수적인 이득은 가져다 줄 수 있겠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도 자격증이 있지만 별로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퇴직을 앞두신 분들, 중도퇴직, 정년퇴직, 그 다음에 이직, 뭐 여러 가지 앞두신 분들의 공통적인 생각 뭔지 아세요? 나 정도 스펙이면 갈 데 많아, 나 정도 스펙이면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그 스펙으로 나가면요, 취업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전부 다 고스펙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은 스펙들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제는 학력뿐만이 아니거든요. 시험뿐만이 아니에요. 시험 치고 학력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펙이 필요합니다. 즉 실적. 당신은 20년 동안 어떠한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영업력이 있고 어떤 연구 실적을 가졌으며 어떤 프로젝트를 했습니까? 맨 마지막에 최종 직급은 뭐였습니까? 직급도 대표이사, 뭐 전무 임원, 뭐 부장, 그것도 기업의 크기에 따라 다르죠. 대기업 출신이냐, 중소기업 출신이냐, 상장회사 출신이냐, 아니면 벤처기업 출신이냐, 여러 가지 그런 급수에 따라서 사회는 각각 구분을 하고요, 레벨을 나눠버려요. 그런데 자기 스펙이면 가능하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취업할 때보다 더 힘듭니다. 나가보세요. S전자 임원, L전자 임원, 상무, 전문 출신, 부사장 출신, 그 뒤로 줄줄이 따라오는 그 사람 라인들, 인맥들, 더 많은 경쟁자와 더 많은 스펙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우리나라 퇴직 평균 나이 49세 때 어떤 활동을 할까 한번 제가 알아봤어요. 실상은 이 49세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일단 자녀가 있다면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뭐 고등학생, 중학생도 있을 수 있겠죠. 49세 정도라고 하면 결혼이 30대 중후반 아니면 빠르면 30대 초반, 중반 정도 됐을 거고요. 그때 태어났던 자식들이
전부 다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을 겁니다. 네, 돈 많이 들어갈 시기죠. 융자금은 남아있을 거고 돈은 들어갈 때가 많을 텐데 아주 위험한 패턴은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은 49세라고 평균 나이가 나왔지만 그 나이대가 점점 더 내려갈 거라는 사실입니다. 중장년 구직자의 35%가요 1년 내내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옥이죠, 지옥.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제 구독자분들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일본에서 파산을 경험했었어요. 참 믿기 힘든 일인데 파산을 경험했었고 지금은 재기를 해서 저도 그냥 먹고는 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파산한 이야기를 한번 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거는, 당시 제가 파산을 하고 집도 절도 없이 노숙자 생활을 했었을 때는 저는 지옥이었어요. 정말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온갖 아르바이트는 다 하면서 살아남아야겠다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단 하나예요. 젊었어요. 30대였거든요. 그나마 30대였기 때문에 재기가 가능했고 이런 일 저런 일 가리지 않고 다 해서 살아남았던 겁니다. 그건 저한테 그 젊음마저 없었다면 그게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에선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이든 구직활동이든 이직이든 목숨을 걸고 덤벼야 합니다. 제가 망한 경험도 있고 파산까지 해가지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녔던 그 경험이 있다는 걸 아는 제 주변의 지인분들이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가이드를 해달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냐. 저 도와주다가 한번 크게 사기당한 적도 있고요, 최근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그 사람들 별로 노력을 안 합니다. 자기 일임에도 자기 일처럼 하지 않더라고요. 맨날 물어보면 흐지부지하게 뭘 시도하다가도 안 되고 그만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공통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꼭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 경험에 비춰봤을 땐 안 되는 데는 딱 하나, 아직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자체가 아직 기댈 곳이 있고 먹고 살 집이 있고 뭔가 내가 일을 안 해도 경제적인 것에 아직까지는 바닥을 느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되었건, 자기 집사람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경제적으로 계속 그게 돌아가니까 아직 살만한 거예요. 그래서 편합니다. 밖에 돌아다니다가도 하다가도 집에 들어가면 반찬 나오죠, 밥 나오죠. 잔소리 조금 들으면 되니까 그냥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요, 진짜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죽어버릴 것 같은 상황이 되면요, 다 합니다. 전부 다요. 살인 빼고 다 합니다. 경찰서 들어갈 일만 빼고 다 해요. 그래서 저는 두 번 다시 겪기 싫은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말 딱 한마디. 죽을래? 아니면 이거 할래? 물론 굉장히 극단적인 자기한테 던지는 질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려가 봐서 바닥을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 잃어봤었거든요. 빈털터리였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걸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지켜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만 하는 분들, 가장, 맏아들, 여러 가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가족이 힘들어지고 내 자식이 힘들어집니다. 내 부모가 힘들어져요. 그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꼭 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저는 그랬어요. 죽는 것보다 뭐든 하는 게 쉽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년의 창업이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유가 뭔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나일리지 버려야 됩니다. 나일리지를 버려야 된다는 말 속에는 유연함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격증 부수적인 겁니다. 스펙 부수적인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서 어딘가에 들어가서 또는 뭔가를 만들어서 일을 한다고 쳐요. 그 다음은 성공합니까? 그 다음에 또 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간접적으로 어떤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피라미드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 피라미드는요, 어떤 피라미드냐면 기회의 피라미드입니다. 기회의 피라미드. 위로 올라갈수록, 즉 나이가 들수록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내 인맥도 줄어들고요, 내 주변의 사람도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 이 피라미드 꼭 잊지 마세요. 최고에 올라갔을 때는 외로워지죠. 그 외롭다라는 거는요, 인맥도 없어지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이 어려워진다는 식입니다. 조금이라도 피라미드의 밑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뭔가에
기댈 수 있고 뭔가를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자기 발로 뛰어다니고 뭔가를 공부할 수 있을 때 공부하시고 유연성을 기르세요. 절대 필요합니다. 나일리지를 버리고 내 유연성을 길러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지금 시대에 맞는 언어, 지금 시대에 맞는 사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내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나의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죽는 것보단 쉬워요. 퇴직에도 스펙이 필요합니다. 내 정도 스펙이면 문제없겠지라는 착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입 때보다 청년일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고 더 좋은 스펙을 갖춰야 되고 더 좋은 스펙의 경쟁자들이 많은 나이입니다. 2019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있잖아요. 저 죽을 것 같이 죽을 뻔했거든요. 예, 근데 다 살아요. 예, 포기만 안 하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 힘내시고 진짜 힘내세요. 일 많아요. 죽지 않습니다. 진짜 일 많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엔조였습니다.